아주 재미있는 시연 시간인데요. 음성 변조 복원을 이용한 실험 확인이라는 주제로 이경문 중부대학교 교수 겸 비오비 멘토님과 그리고 이창혁 장효원 비오비 학생 분께서 같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여기 국가수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런 분들이 들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분들이 보면 아마추어 레벨에 있는 발표 내용일 수도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준비한다고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프로젝트 짜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냥 오늘 이게 너무 어렵게 이렇게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재밌게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효원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음성 변조에 대해서 설명한 뒤 여기 쓰였던 기술들이 프레이 트랜스폼, 피치 스케일링 설명한 뒤에 그 다음에 데모와 앞으로 할 계획들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음성 변조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많이 좀 지루하신 것 같아가지고 일단 데모를 약간만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몽타주라는 영화인데요. 해당 영화는 범죄와랑 사람이 나오는데 아이가 납치돼가지고 음성 변조 같은 게 나오는 영화입니다. 해당 영화의 트레일러를 일단 보시겠습니다. 다음 아까 들으신 영상이 변조되어서 드린 목소리인데요. 해당 목소리를 일단 변조한 거를 다시 녹음해 봤습니다. 다음과 같이 녹음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제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이번처럼 시켜보았습니다. 일단 사람 목소리로 돌아온 건 알 수 있는데요. 이게 누구신지 아시겠나요? 세 분이 나오는데 이 세 중에 누구 같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송영찬 씨입니다. 아니라는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인터뷰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터뷰 영상. 네, 상당히 비슷하게 복원이 되어서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음성 변조란 화자가 말하는 음성을 각종 효과를 거쳐가지고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처리입니다. 이런 복원을 저희가 목적에 따라 분리해봤는데요. 일단 변조 목적에 따라서 보호 효과를 예상해봤습니다. 일단 카카오톡 그런 걸로 하는 재미로 하는 거는 저희가 변조를 복원해봤자 의미가 없겠죠. 그다음에 신변 보호 같은 걸 할 때, 그러니까 언론 등에서 신변 보호 같은 걸 위해서 변조를 할 때는 이걸 변조하게 되면 약간의 신변 노출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상황에 사용하게 된다면 저희가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저희는 여기서 범죄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고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모듈레이션 리버터, 줄여서 AMR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글의 음성 변조에 대해서 검색해 보시면 변조 자료는 엄청 많은데요. 하지만 변조를 복원시킨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학 교수님들을 만나봤는데도 국내에서 전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서 국내에서는 자문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혀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분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요소이기 때문에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아까
음성 변조로 인해서 신변 노출이 되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의문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걸 하시는 분들이 PD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좀 선진국인 BBC, 영국의 BBC의 경우에는 아예 음성 변조를 하지 않고 더빙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벽한 음성 변조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음성 변조는 복원시킬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말로 더빙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였던 기술인 후에 트랜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대에 나오셨으면 공학 수업 하시면서 해보셨을 건데요. 음성은 파동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모양들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 파동들은 프리퀀시에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동수가 작으니까 프리퀀시가 낮게, 그 다음에 이거는 중간이니까 이거는 진동수 높으니까 여기에 대응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진동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세 모든 주파수들을, 세 모든 그래프를 합치면은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오겠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세 주파수 섞여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분석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주파수 나오게 될 건데요. 하지만 여기서 바로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 게 푸리에 트랜스폼, 즉 푸리에 변환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타임 기반으로 해서 타임 도메인으로 보이는 건데요. 이거를 바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치 스케일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치 스케일링은 주파수는 음의 높이를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주파수들을 옮기면은 음의 높이가 바뀌니까 음성 변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프리퀀시와 앰플리튜드, 즉 진폭인데요. 이거 앰플리튜드를 변화시키면은 음성 변조가 되는 건 맞긴 하지만 음의 세기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원하는 변조는 아닐 텐니다. 그래서 프리퀀시를 변화시키는 것이 음의 높이가 변함으로 음의 높이가 변하면 어떤 사람인지 알아듣기 어려우므로 이것으로 인해 음성 변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음성 변조들은 이 프리퀀시를 변화시키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음성 변조를 한 것들 중에 프리퀀시 변화를 쓰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약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변조시키는지에 대해서 중요한데요. 그에 대해서는 화성학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이 12제곱근이죠. 이것이 보시면은 음악 디오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아노가 처음에 라에서 시작하는 거 아시죠? 라에서 시작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가 A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라까지 한 옥타브는 2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440Hz지만 여기 아래는 한 옥타브 위는 880Hz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는 12개의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은 일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서로 등기수열입니다. 그래서 이 2배 되는 것을 12개 나누는 12제곱근 2가 각 한 음마다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한 표가 다음과 같은데요. 그래서 한 반응 1세미톤은 2의 12분의 1승, 1톤은 2의 10분의 2승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변조시키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피치 시프팅이라고 해서 프리퀀시에 그대로 일정한 프리퀀시를 더하는 방법. 하지만 이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치 스케일링이라고 프리퀀시에 아까 말한 음들을 곱해줘서 그대로 변화시키는 방법. 이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해당 방법을 통해서 음성 변조 복원을 구현했습니다. 이것이 퓨도코드인데요. 일단 트랜스폼에서 프레이 트랜스폼을 통해서 타임 기반의 시그널을 프리퀀시 기반의 시그널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바꾼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변화시킬 건지 저희가 정한 뒤에 그만큼 파워, 승을 해주게 되죠. 그만큼을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역변환을 통해서 다시 프리퀀시 기반의 신호를 시간 기반의 신호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대를 나왔고 이 친구도 공대 나왔고요. 지금 같이 준비한 사람 다 공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대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공업수학 다 배우셨을 거예요. 미적분도 배우시고요. 이것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충분히 익히시고 계시면 뭐 지금 발표한 내용은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쉬운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일단은 됐나? 일단은 그 라이브 시연은 2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그 제가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동영상을 하게 될 건데 요거를 여러분한테 들어보시고요. 자, 이분이 통화 대화 내용하고요. 다시 개소리 한번 다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소리로. 여보세요? 지금 변주고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개소리를 다시 복원시킵니다. 여보세요? 지금 약간 딜레이가 있는데요. 원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이경무 씨. 지금 이렇게 돼서 저희 소프트웨어에서 복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괴범으로 도와주신 김일동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라이브 데모는 이 정도 됐고요. 수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음성 변조와 저희들이 보여드린 음성 변조의 복원은 기술적으로 다른 건 없습니다. 이게 다 비슷한데요. 각 소프트웨어가 사용하는 알고리즘들이 약간씩 좀 다른 건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거 중점을 둔 게 뭐냐면 음성 변조가 아니라 음성 변조에 대한 복원을 하는 걸 저희 중점적으로 뒀고요. 현재 저희들이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조금만 찾아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업수학, 그 다음에 퓨리 트랜스폼 요것만 조금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있는 자료를 끌고 오면 쉽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요거 써서 끝나지는 않고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음성학 포네틱스라고 그러는데요. 음성학은 원래 1950년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이제 음성학이 발달하기 시작했고요. 거기가 발달하면서 여러분들 포네틱스 음성학을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외국 자료예요. 미국 자료입니다. 저도 처음에 논문 같은 거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한글 자료를 보다가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문으로 된 논문을 볼 수밖에 없었고 보면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포만트라 그래가지고요. 이것도 또 주파수 얘기가 나오면 좀 멘붕 오실 수가 있지만은 요게 아입니다. 그래서 뭐가 아니라 이게 아예요. 이게 아고요. 이게 입니다. 이 반대가 하여튼 그래요. 하면은요, 일단 주파수 분석을 한 다음에 LPC라 그래가지고 리니어 프리딕션 코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LPC를 돌리면은요, 거기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 그래프에 산을 뽑아내요, 산. 그 산봉우리 정도로 정보를 빼냅니다. 첫 번째 산봉우리가 F1, 두 번째 산봉우리가 F2. 보통 그런 형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희한한 게요, 여러분들 포만트를 이렇게 뽑아보면요, 아하고 이는 완전히 패턴이 다릅니다. 제가 얘기하는 아라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아라는 거하고는요, 대부분 포만트를 뽑아내면 주파수의 밸류가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이용해서 보통 스피셜 레코그니션에도 이런 기법이 사용이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아하고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아하고는 포만트의 분석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비슷하긴 비슷하지만. 그리고 남자가 얘기하는 거, 여자가 얘기하는 거 다르고요. 어린아이가 얘기하는 것과 어른이 얘기하는 게 다릅니다. 지금 포만트 분석 지금 이 자료가 여러분들 위키피디아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요. A, E, O, U뿐만 아니라 영어의 발음에서 선 있죠, 선이 발음이 이게 이렇게 발음되거든요. 이건 I하고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논문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발음이
그 포만트 분석에 대한 자료는 대부분 영어 발음으로, 영어권 발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논문을 찾아보면요, 우리나라 논문은 아이오뿐만 아니라 더 분석을 해야 될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 우리나라는 아이오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받침 있죠, 받침. 니은, 리을, 미음, 미음. 여기에 대한 분석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일송정 노래 아시죠? 일송정 이렇게 가는 거죠. 다시 한번요. 일송정 예. 네, 박수 치는 건 아니고요. 자, 제가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게 가사를 적을 때는 일송정으로 됩니다. 하지만 제가 노래를 할 때는 다르죠. 이게 제가 발음한 이자하고요, 그 뒤에 있는 일자하고는 여러분 포만트 분석을 하면 이게 그 포만트의 숫자가 달라지 이게 익스텐션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이 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즉, 왜 그러냐? 대부분의 포네틱스는 영어, 미국의 그 연권에 있는 자료들로만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논문들이 구성이 되기 때문이고요. 제가 이번에 그 포만트를 공부를 하면서 한 거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뿐만 아니라 리을, 미음이 받침이 들어간 요 데이터에 대해서도 포만트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보통 최소한 수만 개 정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수만 개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데이터를 모아서 거기에서 아이오뿐만 아니라 종성까지 다 조합을 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포만트를 뽑아내고 이걸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고 그다음 이걸 학습을 인식하는 요럴 도구까지 저희들이 할지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논문 이게 1000명, 10,000명 데이터를 어떻게 모읍니까? 강남역 앞에서 이렇게 딱 들고 있다가 좀 발음 좀 해주세요 얘기해놓고 볼펜 한 자를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10,000명 데이터 모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길거리에서 자료를 모으지 않을 거예요. 길거리에서 모으지 않고 일단 유튜브에 있는 데이터에서 유튜브에서 음성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 대충 나이와 성별 정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인식이 가능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뽑는 그 단계부터 이제 저희들이 시작을 해요. 네.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나중에 범죄가 돼가지고 또 음성 변조가 되는 능력이 나왔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기만 하면은 이 사람은 음성 변조가 몇 세미톤이 되었고 이 정도 세미톤을 올리거나 낮추면은 이 사람의 원래 목소리가 나옵니다. 라는 것까지 저희들이 자동으로 할 계획이 있어요. 이거는 음성학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거 진짜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것까지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뽑아난 음성이 실제 그 사람과의 얼마나 유사도와 패턴이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만들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국가수 계신 분 있냐고 제가 물어봤는데요. 국가수는 제가 듣기로나마 요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자동 추출하는 요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는 봤을 때 우리나라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디지털로 변조된 음성과 복원이